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주요 이슈에서 전임 행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거주지에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무슬림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전 총리가 새 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 1시간 동안 구류됐습니다. 1시간 만에 풀려난 그는 미국에 대한 세계적 평판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임 고문은 이민 행정명령을 방어하면서 거짓 사실을 말했습니다. 반면 중도적 입장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버 CEO가 회사 내부와 소비자의 반발로 대통령 자문위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백화점 놀스트롬과 리만 머커스에서 이방카 패션 라인을 내렸습니다. 노스다코타주에서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아침 밥상을 받아먹기 위해서라는 남자 정치인들의 법안 지지 이유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연방의회에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약 20%까지 높아졌습니다. 교육부 장관 상원 인준에서 부통령이 최초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코 브랜드의 골프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기인데 이 공은 한국 회사가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저는 어제 강하게 불만하는 한 청취자의 그 비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박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미국의 그 언론들 트럼프를 칭찬하는 언론이 아니라 비난하는 언론만 인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잊었네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오바마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인데도 대통령이라고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 무의식 중에 뭔가가 빠지고 붙을 수는 있으나 오바마도 전 대통령, 트럼프도 현 대통령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많은 언론이 무슨 어떤 이념 같은 것은 떠나서 일단 조금 약하고 뭔가 능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관대하고, 특히 이제 어떤 인종을 가릴 것 없이 그 성 그리고 그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소수의 입장을 뭐 주로 그게 이제 민주당의 기치니까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리버럴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언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언론 가운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많게 느껴지시는 것도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지금 그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임자들은 전형적인 어떤 그 정치인의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가장 그 사람들한테 지금 칭찬을 받는 게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인데, 그 공약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지지자인 사람들도 어느 일정 부분은 좀 그 인정을 하는 것처럼 좀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전형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인기 영합적인 것도 있었고 무리한 공약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실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이제 언론에서도 더 많이 그 우려 섞인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어제 그 불만의 전화를 주신 분이 만족하시지 못할 만한 그런 그 보도가 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먼저 긍정부터 전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이미 상원 인준을 받았거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장관급의 그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뜻을 달리해서 그리고 처음에 그 달리하는 것이 과연 집행이 될까 했는데 어제 보니까 몇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였던 니키 헤일리가 인준까지 다 받아서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가 됐는데 처음으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되고 한 말이 지금 그 러시아를 비난한 일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14년도에 그 행위를 비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 그 동부가 너무나 그 많이 그 러시아에 의해서 또 친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 거부가 막는 것 이제 끝내는 것을 얘기했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친러시아 세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굉장히 그 많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러시아의 침공 이전으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무력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유엔 주재 그 니키 헤일리 미국 그 대사가 한 이런 얘기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대해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을 끝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기조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어제 처음 국무부 직원 앞에서 인준받은 뒤에 연설을 했던 렉스 틸러슨도 본인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상원 그 인준 그 청문회에서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 거리를 두겠다고 얘기를 했죠. 엑선모빌의 전 그 CEO였는데 그런 얘기를 둔 것도 역시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굉장히 가까웠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을 그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인데도 거리를 둔 것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제 그 백악관이 이스라엘이 계속 그 지금 정착촌 건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도 정착촌 건설에 대한 새로운 그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중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중단을 해야지 된다 하는 뜻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라는 그 신임 대통령이 굉장히 친이스라엘계에 둘러싸인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뭐 6명 정도의 그 참모는 본인의 사위를 포함해서 유태계이면서 친이스라엘 개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유태계는 아니지만 지금 뭐 미국의 그 대사관까지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에 그 같은 그 경고를 보냈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촌 짓는 것 확장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오바마 행정부 때에 2개의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선거 때 그리고 그 취임하고 직후에 보여줬었던 것에서 실제로 전임자 그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했었던 미국적인 현실성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2월 15일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 같은 주문을 먼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오바마의 이스라엘 정책을 굉장히 선거 기간 내내 비난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직무에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충실해야지 된다는 좀 새로운 그 패턴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요르단의 왕 그 킹 압둘라를 만나고 나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요르단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중동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포스트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가 이스라엘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는 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탄야후 총리는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5,500채의 집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조율과 자리를 잡는 것 같다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테러 그 임무라는 것이 예멘에서의 어떤 그 군사 작전이었는데 이게 그 군사 전문가와 충분한 컨설팅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내지는 비난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군도 숨졌고 민간인도 뭐 10명 정도는 숨졌는데 이 내용도 역시 이제 아직까지 그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었다 한 것이요. 이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 예멘에서의 군사작전 같은 것을 이번과 같은 군사작전 같은 것을 굉장히 그 거부해 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가지 그 공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가장 큰 우방, 오랜 우방 그런 그 호주 총리와의 전화에서 예정됐던 1시간을 채우지 않고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25분 만에 그야말로 전화통 확 던져버리고 호주 국민들은 지금 전부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호주 총리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뭐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일단 그 마무리 진 것으로 보이기는 보이지만요. 그게 이제 호주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계속 할 것이고 그 받아들인 난민 가운데 뭐 얼만큼은 미국으로 이제 그 옮겨가게 하는 그런 그 전임 행정부와의 약속을 바보 같은 약속이다 하면서 이제 전화통을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하면서 던졌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수습을 하고 있어요. 호주 사람들 뭐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멕시코에 대해서도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마약 카르텔이라든가 범죄자와의 여러 가지 그 미국으로 다 이런 것들이 옮겨오니까 공조 활동을 하는데 그 멕시코 그 군인들이 겁이 나서 충분히 못하니까 우리 미국 군인들은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니까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그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가볍게 한 말이지 뭐 그렇게 진심으로 시리어스하게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조금 후퇴하는 이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강경한 그런 것은 이제 그 수석 전략가인 브레이트바트의 그 CEO였고 브레이트바트를 창업했던 스티브 배넌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위원회에서도 중요한 그 역할 회의에 다 참석하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왔는데 지금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든가 뉴욕타임스인가 실제 대통령이 아닌가 아니면 뭐 세계에서 넘버 투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스티브 배넌의 영향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이제 2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오늘 꼭 그 2주일째네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오면서 스티브 배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라인스 프리버스라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이었던 보다 이쪽 저쪽을 커버할 수 있는 온건한 사람이 이 같은 혼란과 소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한인분들도 많이 그 지지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게 한국 사람도 가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어떤 그 우리도 그 뭐 받는 거죠. 영향을. 실제로 뭐 이란을 다녀왔다 해서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한국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상징적으로 다른 나라 미국이 이민자로서 세워져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잖아요.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라든가 여러 그 스타트업의 큰 회사들을 이끌고 있는 CEO들이 난민의 자식이라든가 이민자의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 그 미국에 와서 그 자리를 잡고 사니까 절대로 코리안 아메리카는 화이트 피플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소수 인종이 화이트 피플과 똑같은 지위를 갖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그 특정 국가나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행정명령을 발효를 해서 그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이민자들에게도 상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인분들이 처음에 이 무슬림 국가 7개국에 관해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주권자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이민 행정 명령이 발동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론이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CBS의 여론조사는 이제는 반대로 그 행정 명령에 반대하는 사람이 51%고 지지하는 사람이 45%거든요. 부작용이라든가 깊은 의미 같은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난민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미국은 충분히 먹고 살만한 나라인데 다른 사람들 인권, 가족이 찢어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미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한다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 난민은 받아들이겠다, 특별 대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거부해요. 8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국가의 성숙한 그 일반 사람들의 그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그 호주 총리와의 그 같은 대화에 대해서 미국은 터프해질 필요가 있다. 터프한 대화한 것에 대한 뭐 그 다음에 부작용 같은 것들 그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그 조찬 기도회예요. 걱정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강경하게만 나가다가는 점점 다른 나라나 기업인들, 지금 삼성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뭐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잘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삼성은 압박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삼성뿐만이 아니라 도요다, 무슨 뭐 포드 자동차,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트윗을 하고 나면은 미국에 공장 짓겠다, 일자리 늘리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금만 더 지나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일반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도 더 이상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뭐 외로운 양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제 그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노르웨이 전 총리가 워싱턴의 그 공항에서, 댈러스 공항에서 1시간 동안 구류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외교 그 여권 갖고 있는 것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그 노르웨이에서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리를 2번이나 했으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이란을 방문을 했다고 40분 동안 조사받고 20분 동안 추가로 조사받고 전 총리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란을 방문했었던 것도 인권그룹 그 오슬로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뭔가 인권에 관해서 일해보겠다고 이란을 방문했었던 것이거든요. 셜망의 그 본데비크 그 노르웨이 전 총리입니다. 그러면 이 총리가 나중에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또 지도자들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국제적인 또 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리더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미국의 평판에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오슬로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뭐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봤더니 외교관 여권이고 그리고 전자기록도 다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안 한다는 것을 했고, 그 뒤에 이라크인은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라크인 가운데 미군의 통역을 맡았거나 통역을 맡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허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 부족한 면들을 채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거짓말을 했어요. 왜 오슬로 총리를 구류했는가 하면은 2015년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그런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바마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법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동맹국 가운데서도 38개국
미국 동맹국의 그 국민들은 미국을 방문을 할 때 비자를 면제를 해주지 않고 비자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관계로 기간이 조금 필요하고 이랬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라이언스 프리버스라는 사람의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임 고문 그 캠페인 당시에 캠페인을 나중에 그 주도를 했었던 그 여자, 지금은 이제 백악관의 수석 고문이잖아요. 수석 고문이 자꾸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켈리안드 콘웨이가 미국의 그 테러리스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 난민들이나 7개국에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 없는 국가인데 테러를 저지른 국가는 지금 다 풀어주고요. 또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다 연관이 있다 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켈리안 콘웨이가 어제도 계속 그 크리스 매튜 이 하드볼에 MSNBC에 출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사실과는 다른 이런 것을 요즘 그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하잖아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행정명령 같은 것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로서 답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에게 그 불만의 전화를 주신 그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런 신문사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전통도 있고 회사의 팔러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페이크 뉴스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그 자문들 사이에서도 페이크 뉴스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라 할지라도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페이크 뉴스도 있다는 사실까지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공평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텍사스주는 주 차원에서, 그리고 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데이드의 시장은 시 차원에서 지금 그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를 그 연방에 신고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제 안전지대 그 시들이 있잖아요. 생츄어리 시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그런 시와는 달리 이 트럼프 그 행정부의 그 행정명령을 그 발동시키지 않으면, 그 연방 정부에 신고하는 이런 것을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지금 마이애미 시장이나 텍사스 주지사는 여러 가지 그 권한을 통해서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 내용은 그 한인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좋아하시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가 어떠한 그 정치 활동을 하면은 그 세금 감면을 못 받게 하는 거, 이거 뒤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교회가 그 한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 목회를 하시는 분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나 그 해당되는가 뭐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해드립니다. 오늘 그 뉴욕 타임스의 보도인데 좀 전에 뉴욕 타임스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트럼프 그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서도 사실과 다른 그런 그 페이크 뉴스로 어떠한 그 정책을 방어한다던가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그 대통령 그 지지자 측에서 볼 때는 워싱턴 포스트나
그 뉴욕 타임스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뭐 인터넷 뉴스가 아니고 그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라면 페이크 뉴스를 생산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긴다던가 행정부에서 나오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나쁠 수도 있게 해석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각이 다르니까요. 교회가 어떠한 그 정치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정치 이슈를 그 지지를 하는 때 그 교회 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없애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로서는 굉장히 그 승리고요. 정확하게 그 법의 이름이 존슨 그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1954년도에 만들어졌답니다.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을 교회가 그런 활동을 했었을 때 박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종교 자유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무효화 시키려면은 의회를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원하는 사람이 공화당보다 더 많으니까는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도 일부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됐었을 때 교회가 더 정치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그 목사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미국 목사들의 경우에 우리 그 교구가 정치 활동 때문에 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그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이 복음주의자고 해서 이제 이 정도로 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까지 하고 기회까지 하고 뭐 어느 정도 실천도 해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그 뉴욕 타임스가 여론조사를 라이프웨이 리서치사가 지난해 9월 달에 한 조사인데 이 라이프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복음주의 그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그룹이랍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미국의 성직자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민글대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미국 사람들 80%는 목사가 이 그 교단에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목사 그 스스로들도 같은 여론조사에서 87%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보수적이다 하면은 그 노스다코타를 들을 수가 있는데 노스다코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이제 블루로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 이제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에 그 교회를 가야지 되니까 일요일 아침에는 모든 그 지역의 그 스토어에 문을 닫는 이런 그 법이 그 마련이 됐었는데 뭐 이 현대니까 이게 다 없어졌죠. 일요일에 장사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렌트비 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스다코타에서 정치인들이 다시 이 블루로우라는 것을 부활을 하고 싶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아야지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왜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지 되는가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 정치인들은요. 종교적인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쪽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지금 직접 그 정치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혹시 중간에 나오면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그 나이 많이 든 정치인의 경우는 일요일 날 아침에 여자도 일하잖아요. 일요일에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침대까지 딱 그 남편 뜨뜻한 밥 만들어서 딱 주고 그러면 먹고 그리고 아이들 좀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같이 걷게 하고 뻔히
세트롬이라는 의원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버눈 레닝이라는 의원은 우리 집은 뭐 내가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정치인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원형적인 거네요. 이제 일하려면은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그 타임 스케줄이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여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네, 지금 Your 나오네요. husband, making him breakfast, bring it to him bed, and then after you're done with that, go take your kids for a walk. 그다지 나이 든 정치인도 아니네요. 하면 다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요일에 이 가게 문 닫아야지 되는 게, 와이프가 허스번한테 아침상 만들어서 침대에 받치고, 이건 아니죠. 제가 여자라서 그러나요? 남자도 해줄 수 있고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침대 해주면 얼마나 뻔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여자가 남자애만 침대에 아침 받쳐야지 된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아요? 에이, stupid. 결과 당연히 실패했죠. 실패해야 마땅하죠.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 그 이유가 너무 합당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퓨 리서치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의회도 미국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 그 상원 하원 정치인 가운데 75년까지만 하더라도 75%의 상원과 하원 정치인들이 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원에서는 여자가 83명, 상원에서는 21명, 합쳐서 19%가 지금 여자인 거예요. 물론 이번에 하원은 남자가 2016년보다는 조금 많아지긴 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자는 상원에서는 100%, 하원에서는 아직도 5%는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있네요. 아무튼 여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베시 드버스라는 교통부래요. 그 교육부 장관, 교통부 장관 일레인 차오와 함께 여자요가 지금 상원 인준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서, 공화당이 52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50명 대 50명이 될 것 같다는 게 있거든요. 이럴 때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하잖아요. 당연히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로 던지겠죠. 공화당에서 반대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여자네요. 알래스카의 리사 미콜스키, 그리고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이 두 사람은 자주 민주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억만장자잖아요. 디보스 후보가. 그리고 공화당에 기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모가 원하면 공화당이 항상 선택, 초이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사립학교에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공립학교 교사 노조는 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만큼 최초로 부통령이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는 장관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요즘은 모든 뉴스가 all about 정치와 관련돼 있죠. 생활 뉴스도 마찬가지로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월 달에는 보통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는 22만 7천 개가 늘어나서 예상이 19만 7천 개였는데 4개월 사이에는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4.8%에서 4.7%로 떨어졌고, 시간당 임금은 지금 0.1%가 올라서 $26가 평균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임금은 비교적 좀 낮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8월 달 이후에 최고로 낮은 편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한 2,500만 개 정도는 그 앞으로 10년 동안 늘리겠다 했고 일단은 그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오겠다는 기업인들도 많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완전히 서명을 하진 않았군요. 백악관에서 미팅들은 하던데 지금 그 백악관 그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션 스파이스 대변인이 2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거군요. 이란에 대한 그 제재를 또 한다. 이 부분도 역시 그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스라엘 2개 국가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제재했었던 이런 것을 이제 전임 행정부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란과는 물론 그 핵 협상도 했지만 만약에 이란이 핵 협상을 할 때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트럼프 그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란이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나쁜 행정 명령을 발표를 했지만 탄도탄 미사일 그 테스트를 했잖아요. 미사일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경제 제재를 한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그 지금 그 나드 프랭크 그 규제법을 좀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2010년도 그쪽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 2008년, 7년도 이런 때 그 금융권이 많은 그 파생 상품도 만들어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이에 일반인들이 좀 주저앉고 많은 그런 그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은행 자산을 이 정도까지는 확보해야지 된다는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010년 이전으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그 친금융권적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백악관에서 국가 그 경제위원회의 그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직 사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나 민주당은 굉장히 그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버의 그 CEO가 많은 권한이 있지만 그 CEO도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소비자의 여론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트라비스 칼라닉 그 우버 CEO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7개국 그 입국 금지 7개국 출신 사람들 그 이민 행정명령 때문인데 이 행정명령을 아예 그냥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그 부르는 언론사가 대부분인데 반자는 저는 빼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고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고 새로운 이민 행정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리고 물론 그 이민자에 대해서 그 상징적으로도 반대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냥 이민 행정 명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새로운 이민 행정 명령에 따라서 우버의 그 운전자들도 많이 타격을 받고 해서 우버에서는 그런 그 운전자들에게 3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지지까지 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Delete Uber 그리고 그 리프트로 옮겨라. 자동차 공유 또 다른 회사로 옮겨라. 리프트의 CEO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 운동이 막 확산되면은 이게 그 어카운트가 바로 우버에서부터 리프트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니까 결국은 그 어제 그 대통령에게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통고를 했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에게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조인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그 전폭적으로 좋아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을 12월 달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테크놀로지 회사 사람들 많이 모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민 행정명령 때문에는 특히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컴퓨터 관련은 인도계가 꽉 잡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뭐 시리아라든가 다른 그 중동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직원들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또 이 행정명령이 전체적인 그 반이민 정책으로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시아까지 퍼지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H1B 비자 같은 경우는 그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는 워낙에 그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H1B를 완전히 없앤다던가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지만, 새로운 행정부는 짐작하기가 어려운 그 전형적인 그 이슈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어서, 테크놀로지 업계와 힐러리 클린턴을 그쪽에서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사이가 나빴던 것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초대해서 만나서 조금 좋아서 풀어지는 듯 했다가 이민 행정명령으로 다시 지금 좀 차갑게 되는, 그래서 테크놀로지 업계와 그렇지 않은 업계에서 대통령에게 지금 공동 편지를 작성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그 노스트림이 먼저 발표를 했고, 대통령의 그 첫 딸, 맏딸 이방카 트럼프의 옷과 액세서리 라인을 다 빼겠다, 노스트림에서요. 그리고는 리만 마커스도 지금 비즈니스 저널인가요? 지금 어떤 것이었죠? 제가 아침에 봤던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보니까 리만 마커스도 지금 웹사이트에서는 그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의 액세서리를 싹 뺐다고 하거든요. 리만 마커스가 액세서리 라인이 참 좋습니다. 잘 알려진 것도 있지만 해외에 알려지지 않고 뭐 값도 적당하면서 좋은 것들도 있는데 싹 그 빼버렸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물어봤더니 놀스트롬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10% 정도 다시 정리를 하는데 팔리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만 마크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이콧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딸이 정치에도 관여하고 백악관에 그 오피스도 있는데 이렇게 뭐 사업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그 보이콧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보이콧 같은 것도 감안을 했으리라고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오늘 주말이에요. 최고의 볼은 여러분들께 요즘 어떤 볼입니까? 한 개에 1달러 25센트 하는 코스코의 뭐 이 브랜드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너무 많으니까는요. 비누부터 옷부터 모든 것에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의 바로 이 공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완전 그 소동이래요.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라이벌 그 볼보다 뭐 2배 빨리 팔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공이 좋으면은 그만큼 그 한 개에 1달러 25센트라도 돈을 지불할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미국에는 지난해 가을에 왔는데 이게 그 한국 회사 Not So Golf라는 데서 만든 그런 그 골프공이라면서요. 원래는 그 골프 비즈니스를 하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해서 대히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코에서 온라인에서 이 커클랜드 볼을 사려면 못 사고요. 1월 중순부터 이미 아웃 오브 스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베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그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비쌀 수도 있겠죠. 해서 그런 그 정도로 인기인데, 코스코에 문의를 하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언제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또 반응까지 그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코스코에 들어오면 내가 앞으로 이 공을 10년 쓸 것을 준비를 하겠다. 이 정도 인기 있는 것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그 하일랜드 파크를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요즘 다 일본식 라면이잖아요. 한국식 라면을 좀 잘하는